안녕하세요. 약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별난 궁시렁 약사별궁 19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설도 지나고 오늘은 참 눈도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스머프 천문호입니다. 요새는 날씨가 일단 안 추워서 저는 너무 좋고요. 작년에 2월 달에 무지 추웠었는데, 그리고 이제 설이 지났으니까, 물론 뭐 1월 1일도 설이고 이게 2월 저기도 설이라서, 근데 어쨌든 설이 지나서 새 마음을 가지고 정한 게 하나 있거든요. 올해는 가급적이면 제가 체중이 좀 많이 불었는데 그 체중을 좀 상당 부분 줄이는 쪽으로 이 계획을 세워서 체중을 줄일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도원 신영훈입니다. 설날 지나고 한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녹음을 하는데 2월 달이 좀 다른 달보다 좀 짧아서 좀 2월 달은 좀 기분상으로 좀 바쁜 달인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학교로는 뭐 졸업식도 있고 또 새롭게 또 학교를 또 입학하는 것도 기다리는 것 같고, 그래서 2월 달이 또 짧기도 하고, 그래서 좀 생각보다 좀 바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심정적으로 계속 좀 바쁜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2월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 약사입니다. 그냥 송으로만 했었죠. 이제 올해부터는 기운 센 송 약사로 거듭 태어나기로 했는데요. 제가 새로 시작한 운동이 있어요. 한 달 정도 됐는데, 방방 아시나요? 트램폴린? 트램폴린. 우리 동네 아파트 상가에 점핑 그런 게 생겨가지고 한 달 정도 했는데 카타르시스를 느낄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거 하느라고 기운이 많이 쑥쑥 살아나고 있는 기운 센 송이었습니다. 네, 저는 반도 황혜평입니다. 요즘 최근에는 국회의원 몇 명에서 광주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난 이후로 요즘에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 저는 80년대 초등학교 5학년 광주에서 보냈었는데, 그때 왜 군인 아저씨들이 광주 시민들 왜 죽일까 이런 걸 많이 보고 듣고 했던 사람인데요. 그 기억이 다시 또 영화처럼 내 기억에 그대로 지나가는 요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경 서한석입니다. 작년 4월에 조선과 미국의 정상이 만났었죠. 올 2월에 다시 또 조선과 미국의 정상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이 조미 관계가 잘 풀려서 남북 관계도 잘 풀리고 남북 경제 협력이 돼서 우리 국민이 모두 다 잘 살았으면 합니다. 다들 설 끝나고도 뭐 바쁘게도 사시고 새롭게 각오도 다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요. 오늘은 원래 저희가 술과 뭐 약과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주제로 삼았었는데, 그 전에 며칠 전에 좀 문제가 있었죠. 참 같은 약사로서 좀 부끄럽기도 한데,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5.18 유공자들을 괴물이라고 얘기하면서 한번 망언을 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과나 이런 것들이 없이 자신의 말도 안 되는 소신 같지 않은 소신을 지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거든요. 뭐 이거는 역사적 이미 사실 소위 말해서 독일이 유대인들을 상당 부분 홀로코스트 때인지는 어쨌든 이게 잔인한 학살했다라는 것들이 인정된 것처럼 이미 이 부분은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완전히 팩트, 이게 진실로서 이제 공인된 하나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왜곡, 날조했다, 이걸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경원이가 뭐 이거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해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사실이 있는 걸 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다른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5.18 북한군이 침입했다, 그다음에 5.18은 북한군이 주동했다, 이런 거는 완전히 왜곡 날조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해석으로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지만은 이쪽 시민사회나 아니면 국민들 차원에서도 이 거기 3명 지만원까지 하면 4명이 있나요? 아니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아주 적절한 응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저는 그 사태를 보고 작년이었나요? 올해 초였나요? 올해 초에 예천군 의원 한 명이 캐나다 가서 그 폭행 사건에 연루됐는데 이 사건이 국내 소송이 되고 해서 알려지게 됐는데 이 예천군 의원 때문에 예천군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거부 운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이 예천군 한두 명 의원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됐는데 이런 사태로 말미암아서 그 김순례 약사 한 명 때문에 전 국민이 이 존경하는 약사들이 혐오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이미 광주는 5.18 특별법도 그렇고 이미 국가적으로도 그 국립묘지로 지정이 되면서 이미 그것들은 역사적 평가가 이미 끝났고 한국 사회에서 그것은 민주화의 운동으로서 이미 자리매김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획적으로 왜곡을 일으키는 것들은 이미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고요. 같은 약사로서 참 이런 약사가 같이 있다는 것들이 좀 부끄럽긴 한데 그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 다른 약사 사회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그 반도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설명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금까지 뭐 많이 화나셨군요. 약사님들의 뭐 기본 정서는 약사 출신이 뭐 국회의원을 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니까 뭐 적당히 도와주고 후원해주자 뭐 이런 게 음으로 양으로 많이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는 뭐 지금까지 많이 그렇겠지만 일부 국회 뭐 약사 출신 국회의원도 실제로는 그거를 방패 삼아 자기의 출세가도에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근데 실제로 많은 약사들이 그걸 보면서도 대부분 다 뭐 눈 감거나 모른 척 했었지만 이번 사건은 저는 그거하고는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이거는 제가 판단으로는 이건 정말 그 신지역 감정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긴 한데 이게 실제로는 뭐 아주 역사를 왜곡하는 걸 떠나서 지역 감정을 굉장히 부추기는 행동이거든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저는 이제 광주 출신이기도 하고 현장에 많이 보고 들었던 사람으로는 이건 지역 감정을 많이 부추기는 정말 그 최악질적인 행동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순례 의원이 예전에도 한번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 약사회 부회장, 여약사회 부회장하고 있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 국민이 정말 아주 슬퍼하고 아직도 그 트라우마로 남고 있는 이제 세월호 사건이 2014년도에 있었잖아요. 근데 2014년도에 그 이제 세월호 사건 이제 뭐 잘 알다시피 뭐 진상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조 작업이든지 그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해서 2014년도에도 뭐 우리들도 이제 진상 규명을 참석하자고 해서 보건 의료인도 이렇게 모임해가지고 뭐 청와대 앞에서도 막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전 국민적으로 막 일어났던 와중에 2015년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카톡을 통해서 그 일부 이제 몰지각한 내지는 극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그 이제 그 세월호 유족들이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돈을 더 받아야 된다라는 소위 말해서 시체 장사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그 카톡을 퍼날랐어요. 부장 자격으로. 그래서 그것을 본 이제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해줘서 그 부분도 이제 공개적으로 밝혀진 거죠. 그러면서 그때 아니 그 부회장이 된 사람이 그 후에는 이제 2016년도에는 이제 대한약사회 부회장인 사람이 이런 식의 표현과 이런 이것들을 하는 게 참담하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를 비롯해가지고 몇몇 이제 그 약사들이 거기서 농성도 벌이고 그 다음에 대한약사회 이제 항의 방문도 해서 그 문제를 삼았죠.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손방망이 쳐버리긴 하지만은 그 대한약사회 직무 정지 3개월 이런 거를 받은 전례가 있었죠. 이거 요번에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김순례라는 사람은 예전부터 그런 것들이 아주 뿌리 깊게 왜곡된 인식들을 사회에 대해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참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으로 있다라는 게
더구나 공당에 참으로 참담한 그런 심정인데요. 또 더군다나 같은 약사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저번 세월호 그 파문도 그렇지만 약사 사회 안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좀 움직임들이 있는지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좀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뭐 강력한 건 아니지만은 한 6개 정도 지부가 김순례 그 의원이 어디 지부였죠? 서울 지부도 서울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데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6개 지부 정도가 제주 지부가 있는 건 확실했고요. 그다음에 광주 쪽 지부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사과를 하고 어떤 이런 그러니까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성명서를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약사들이나 기층 쪽에서는 이렇게 있으면은 안 된다. 뭐 내지는 문제가 많다라는 식으로 해서 일단 숙명여대 이제 이분이라고 표현하니까 참 그렇죠. 이 의원이 그 숙명여대 출신인데 숙명여대에 같이 나왔던 이제 많은 약사들이 더더구나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숙명여대 이제 동문일동으로 그 김순례를 제명하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이렇게 퇴출하자라는 식의 어떤 천인 서명 운동을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천인 선언을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어떤 걸 제안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동의를 해달라 그래서 일단은 그 천인 선언을 진행하는 걸로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잘 알다시피 이제 건강사회를 약사회라든지 뭐 그다음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뭐 그다음에 그 뭐 새날 약사회, 그다음에 물품 이렇게 해가지고 몇몇 그 이제 그 약사 단체들이 김순례의 어떤 제명과 그다음에 국회의원 어떤 퇴출 이 부분들에 대한 성명을 좀 냈고요. 뭐 이렇게 정도 진행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도지부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전남, 경남, 제주 이렇게 그 시도지부에서 보통 이렇게 시도지부 약사회가 움직인 적이 별로 없죠. 예. 상당히 이게 약사사회에 그만큼 큰 충격을 줬다는 얘긴데 앞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약사사회에서 자정이 좀 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하고 이 김순례 거는 좀 얘기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김순례 부분들은 사실 죄질이 일단 되게 나쁩니다. 어쨌든 2015년도에 그 대한약사회 그 부회장이 했을 때 직무정지 3개월 받았을 때도 사실 그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무죄됐는데도 여하튼 그 3개월 정지 정도의 처벌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그 의도적으로 이건 상당히 의도가 깔리는 어떤 발언이었고 그 다음에 누구를 그 상대로 해서 그 자기가 이제 마이크를 얘기했던 게 분명히 명확히 보여. 자기를 그러니까 극우라든지 소위 말해서 자기를 어떤 향후에 정치로 나가려는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5.18 그 다음에 광주 부분들을 정말 희생양 삼아서 나가겠다라는 어떤 의도를 보인 행위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과를 했다고 했는데 그 후에 최근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행동을 봤을 때는 이게 아주 의도적이고 계산적으로 행동했다라고 생각 들 정도로 상당히 오히려 인지도가 올랐다고 이런 식의 어떤 행동을 봤을 때 오만방자하게. 상당히 죄질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글쎄요 뭐 그 성명도 나오고 그다음에 선임 나오겠지만은 이제 아마 3월 달이나 이 정도 4월 달 되면은 대한약사회에 총회가 있을 거예요. 총회가 있을 때 최소한 그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김순례 부분에 대한 어떤 윤리위에 회부해서 징계안을 마련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예. 총회에서 그 제명을 시켜라 내지는 아니면은 공천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성명서를 뭐랄까 그 성명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뭐라 그러지? 행동이 있어야죠. 그런 어떤 총회의 어떤 그 결의사항 이런 식으로 채택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한약사회 대의원 총회가 꼭 그렇게 우리 스스로 이런 어떤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어떤 역사적 사실을 왜곡을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 피를 흘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그렇게 모욕을 주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단죄를 그리고 그것들이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좀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김순례 의원 사태에 대한 좀 우리들의 약사님들의 좀 생각들이나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자정 노력들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 저희 원래 19회 주제였던 술과 약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